일단은 제가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면 저는 3P 수학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수학과 차재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실 오셔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실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제 선행을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목표 학교나 이런 거를 좀 유형별로 나눠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나 요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요거는 그때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죠. 현재 교육과정은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1등급이 4%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때는 5등급제로 돼서 이제 1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자체를 사실은 9등급제에서는 굉장히 좀 소수 인원이 받았기 때문에 1등급제를 이제 좀 맞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는 이제 상위 10%가 1등급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 안에 무조건 드는 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누적이 되는 그 격차 자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나, 오늘 좀 요거를 좀 수학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5과목만 좀 써놨습니다. 요게 이제 혹시 아시나요?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해가지고 이제 수학 과목이 나뉘는데, 수능에 지금까지 발표된 걸로는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저렇게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를 제외한 미적분원, 대수, 확통 요렇게 3개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는 뭐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미적분이죠. 그리고 기하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가 이제 이름이 기하는 그대로 기하로 가고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능에 절대평가로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창 논의가 하다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래서 미적분 2 기하, 현재 이과 친구들이 공부하는 과목은 2028학년도 우리 현재 중3 친구들의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3개가 남은 거죠.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원, 대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수가 수학 1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수학 2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 2에.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있던 확통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1, 2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과정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 공통수학 1, 2로 들어가는데, 요 5개가 이제 수능에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과목들을 어떻게 잘 공부를 할 건지 차근차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쭉 있는데 요 부분, 요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과목이 바로 고1 과정에 해당되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당장 어떻게 보면 혹시 중3이신가요? 현재 중2요. 아, 그럼 2년 중3이신 네, 중3이신가요? 네.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단원의 변화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1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수학 상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 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레인지가 됐냐면, 일단 1단원은 똑같아요. 1단원은 똑같이 다항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까지도 현재 교육과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수학상에는 이제 이 부분이 뭐였을까요? 이쪽 부분이. 부등식 다음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면좌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바뀌었죠. 경우의 수랑 행렬. 근데 행렬도 교육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었다가
지금 중3 친구들이 내년에 고1이 될 때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렬 세대거든요. 저는 교육과정에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뭐냐면 요 역행렬이라는 단원과 요 연립일차 방정식과 행렬이라는 요 단원이 있는데 요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요 부분이 사실 어려운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여기는 빠지고 이제 행렬의 뜻과 연산 요 파트만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원래 저 자리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굉장히 헤비한 단원이 어디로 갔냐면 2로 넘어갔습니다. 2학기 과정으로. 그래서 공통수학 2 해가지고 현재 수학카와 비슷한 컨셉의 과목인데 수학 상의 맨 뒤쪽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1단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단원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집합명제, 함수와 그래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수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수학 1입니다. 현재 수학 1인데 이 대수가 이제 총 3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수로 함수, 삼각함수, 수열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원입니다. 미적분원은 현재 교육과정에 이제 수학 2에 해당이 되는 과목으로 미분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적분을 배웁니다. 근데 다행히 함수가 다양하지 않고 딱 다항함수, 3차 함수와 4차 함수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미적분원이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학 2에 해당이 되는 과목이라서 이 파트도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라는 과목과 미적분원이라는 건 잘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이제 이따가 제가 그 챕터 2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행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나가는 게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고1이 되기 전, 즉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12월까지 꼭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대수랑 수학원은 수학 2죠. 현재 수학 2, 미적분원은 같이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단원이 대수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을 배워요. 근데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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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단원, 2단원, 3단원인데 보통의 단원의 흐름은 1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2단원을 공부하고 2단원을 공부해야 3단원을 공부하는 건데 대수에 들어가 있는 파트는 각각각이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나가도 되고 얘부터 나가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는 오롯이 미분과 적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인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수열을 몰라도 미분 적분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과목이 합쳐진 게 현재 선택 과목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으로 하면 미적분 2겠죠. 그래서 미적분 2를 하려면 대수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미적분 1도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적분 2라는 과목 자체가 수능에도 일단 출제가 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신도 진로 선택이다 보니까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덜해졌지만 뭐 예전에 설명회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적분 2를 이수하는 게 상위권 대학 입시에는 좋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원과 대수가 좀 탄탄하게 돼야 되고 이 친구가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어떻게 보면 핵심 뼈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변함이 없는데 몇몇 좀 추가되고 삭제가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원래는 개정교육과정에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었는데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2022 개정교육과정 비교했을 때 현재 문과 친구들이죠. 현재 문과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선택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학습량이 완전히 줄었어요. 사실 이과 친구들 지금 제가 뭐 수능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수원, 수투, 대수와 미적분원이죠.
이 단원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22문제가 공통과목으로 수원수투가 출제가 되는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2문제 중에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이걸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습량 자체는, 수학에 대한 학습량은 대폭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고교 학점제에서는 웬만하면 이과 상위권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학생부 전형으로 목표로 하신다면 미적분과 기하는 이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드리고요. 사실 이거를 설명드린 거의 결론입니다. 학습량이 줄었어요. 분명히. 이과 친구들은 분명히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낮아지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등급컷 변화라고 돼 있죠. 근데 2020학년도 수능 가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과 친구들이 봤던 시험인데 문이과 구별이 돼 있을 때 이과 친구들이 봤을 때 이때 무슨 과목을 다 봤냐? 현재로 치면 미적분, 확통, 기하 3개를 다 봤어요. 3개를 다 응시를 했는데 그때 1등급 컷 보시면 몇 점이죠? 92점이죠. 근데 작년 수능에 미적분 선택자의 1등급 컷이 몇 점이죠? 84점이에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정과 확률 통계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현재 확통과 기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공부량이 줄었죠. 근데 등급컷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공부량이 줄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학습량이 줄어서 혹은 코로나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뭐 학습에 대한 그 밀도가 떨어져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냐? 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 수능이랑 이때 수능은 완전히 다른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8학년도 수능은 어디에 가깝냐면 현재 수능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때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문제와 변별을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80점 이상 받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학원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문과 친구였는데 처음에 7등급으로 시작했어요. 7등급으로 시작했는데 8개월 동안 공부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했다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능 체제에서 문과 친구가 7등급인데 8개월 만에 1등급이 되는 거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능 체제에서. 그게 현재 수능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수능이 변화하면 학교 내신이 따라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학교 내신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수능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지금 선행을 제가 여쭤볼게요.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3 것만 하고 있다. 는 없으시죠? 선행을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계시죠?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모토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 수학 선행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거고요. 그리고 제가 컨셉으로 잡은 건 진학 예정 학교 내신.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부흥고다. 혹은 우리 아이가 지금 진학할 학교는 배경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혹은 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혹은 외고, 국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진학 예정 학교 1등급 기준 중3 12월까지는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나?
요거를 케이스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머님들. 고등수학 왜 선행시키세요? 네.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유가? 그렇죠. 뭐 옆집 철수가 하니까. 옆집에 누구누구는 지금 대수를 나가고 있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우리 민지라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수를 나가도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추천하든가 아니면 뭐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고등학교 때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고등수학을 선행을 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뭐냐?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면 쓸모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등수학을 선행을 할 건데 그게 내년 혹은 내후년에 정말 우리 아이 성적에 기여가 되는 선행을 해야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수학 선행이 쓸모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머님들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 갈 건가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대학교가 어디까지 목표인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컨셉에 따라서 우리가 고등수학의 선행의 기준을 중학교 3학년 12월까지 짜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뭐 양명고를 간다고 해볼게요. 양명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양명고 시험 혹시 저희 그 지난번 7월 달에 설명회 거기에는 이제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올려드릴 텐데 양명고 시험은요 쉽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양명고 가는 친구가 고난도 문제만 지금 풀어 제껴요. 근데 시험에는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선행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뭐 고난도 문제도 풀어야 좀 사고력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말 수학적으로 좋아하고 정말 수학에 대한 센스가 탁월하고 정말 수학 공부를 즐거워하는 친구들은 그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나는 수학 공부를 잘 남들이 하니까 혹은 그냥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뭐 블랙라벨, 그 다음에 1등급 수학의 최고 난도,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최고 난도 문제 이거를 막 일주일에 거의 막 70문제, 80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이 수학에 질려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도 전에. 와, 너무 어렵다.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케이스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가장 중학교 때와 다른 게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다른 공부, 학과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기타 과목 해야죠. 수행평가 해야죠. 아이들이랑 친목도 다져야죠. 동아리 활동도 해야죠. 학생부 관리도 해야죠. 뭐 행사 준비도 해야죠. 그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학교 시험에는 전혀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도 않는데 고난도 문제만 막 교재로 나가요. 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 없는 공부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이도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 갈 건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인가? 물론 도달 목표는 당연히 1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1등급이라고 하고 학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까지도 좀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자,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과형 최상위 유형의 학교들. 그래서 목표 학교가 과학고, 영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과 계열, 뭐 상산고라든가 외대부고 이과 계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군지의 고난도 학교. 여기로 치면 신성고겠죠. 그 다음에 군포 지역으로 치면 군포고, 의왕으로 치면 우성고, 요 정도 될 텐데, 여기랑 그 다음에 과학중점부고, 뭐 부운고라든가 수리고, 요 정도 학교들을 진학한다. 그러면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중등수학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제가 완성이라고 써놨죠. 적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개념, 그 다음에 유형 뿐만 아니라 3학년 1학기 과정의 심화 문제집 한 권 정도는 풀리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화 문제집은 뭐냐면 뭐 블랙라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고난도 S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급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중등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권 정도는 학습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3학년 1학기 내용에 뭐 배울까요, 어머님들? 중3 1학기 뭐 배울까요? 무리수 배우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웁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어디서 할까요? 그대로 공통수학원에 있습니다. 공통수학원 중간고사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화 문제집의 문제풀이 프로세스가 공통수학원의 고난도 문제의 문제풀이 프로세스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수학을 좀 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잘하고 있다 하면 저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한 권 정도는 꼭 풀리셔라. 3학년 2학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풀리셔도 돼요. 3학년 2학기는 그냥 유형서까지, 도형 파트는 유형서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 내신 대비할 때 제외하고는. 근데 3학년 1학기는 꼭 한 권 정도는 뭐 지났어도 풀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이 학교를 가고 싶다. 과거영재고 뭐 신성고 이런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3 12월까지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 공통수학 1, 2의 개념서는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죠. 근데 그냥 개념서가 아니라 심화 개념서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실력정석. 네, 요게 심화 개념서로는 제일 좋습니다. 조금 올드해요. 올드한데 올드하다는 얘기는 내신 출제 경향에 다소 맞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위권 학교들, 뭐 제가 가르쳤던 학교들이 뭐 신성고, 화성고, 동산고, 동탄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뭐 부운고 상위권 친구들 가르쳐 봤을 때 학교 시험에 보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약간 요새 스타일로 변형해서 낸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신 때 하는 교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내신 때 하는 교재는 아닌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되기 전에, 예비고1이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연습 문제까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 개념서랑 그 다음에 요 심화 문제집들. 근데 심화 문제집들의 특징은 문제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문항수가 많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시너지 아시죠? 시너지 책이라는 게 있는데 유형서 뭐 거의 한 1800문제 있습니다. 근데 1등급 수학 이런 친구들 문제 다 해봤자 400문제에서 50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평균적인 난이도가 좀 높죠. 근데 이걸 뭐 다 푸는 게 아니라 한 권 정도만. 중3 12월까지. 그래서 실력 정석이랑 요거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12월까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데 대수, 미적분원, 확통.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랑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공통수학 1만 돼 있으면 됩니다. 공통수학 1의 경우의 수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을 골고루 학습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3개를 한꺼번에 나가는 건 조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개 정도 같이 병행하고, 아니면 확통은 좀 라이트하니까, 상대적으로 라이트하니까 일단 대수 미적원에 좀 집중해서 골고루 좀 선행을 할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이과 친구들은 요거 미적분 2죠. 이제 바뀌면 그 다음에 기하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면 문해력 아시죠? 문해력 요새 뭐 많이 뜨죠. 뭐 티처스에서도 나오고. 근데 제가 뭐 재수생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고1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도 가르쳐보고 해보면 문해력이 부족하면 수학 1등급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정도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어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 접선이 왜 원점을 지나죠? 실제로 이래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질문이 뭐냐면 얘가 왜 원점을 지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에요. 수학에서의.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문제에 있는 표현입니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 뭐 fx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원점에서 그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문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으면 이 친구가 작년 9월달 평가원 고3 문제인데 이런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우리 친구가 대수나 미적분원 확통까지 어느 정도 선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 진도를 나가볼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조금 여유 있을 때 하지 않나? 보통 학원들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적분 2. 근데 국어, 영어, 과학이 안 되면 일단 최상위권이 안 됩니다. 수학만 1등급 받는다고 좋은 대학 가나요? 아닙니다.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최상위권을 가려면. 뭐 의대, 약대, 그 다음에 뭐 문과 계열에서 뭐 서울대, 연대고대. 수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가 3, 4예요. 못 갑니다. 차라리 그 수학 공부 미적분 2나 기하 이거에 투자할 시간에 국어, 영어, 과학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면 고2 수준의 국어, 영어 모의고사가 안정적인 2등급이 들지 않으면 진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국어, 영어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너무 과도하게 수학 막 해가지고 괜히 어렵게 진도 빼잖아요. 우리 친구들 수학만 그래도 조금 성적 나오고 나머지 과목들 고1 때 고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차라리 수학은 지금 나갔던 공통수학 제가 말씀드린 심화를 하던가 아니면 대수 미적분원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 정확하게 아는지 체크해 봐야죠. 그 체크한 다음에 그거 완벽하게 선행을 시키든지 괜히 무리해서 주변에서 뭐 어차피 이과 가면 미적분 2랑 기하는 나중에 해야 된다. 이수하는 게 좋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친구들 일단 첫 번째 수능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니까 절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2학년 2학기나 돼야 할 수 있어요. 고2 2학년 2학기나. 아직도 1년 반이 넘게 남아있는 건데. 차라리 그 시간 투자해서 국어, 영어 잡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수능에 중요한, 내신에 중요한 주요 과목들 확실하게 선행을 마치는 게 훨씬 더 대입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유형,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문과 계열 친구들. 자, 이과 친구들의 시험과 아까 말씀드린 요 학교들 있죠? 요 학교들은 시험지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고 시험지 문제 혹시 보셨나요? 제가 7월 달에 그때 7월 24일 날 설명해 드렸을 때 자료집 받아가신 분들 혹시 보셨을 수 있는데 신성고 문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신성고 문제 뭐 가끔 가다 쉽게 나오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창작해서 내시거나 아니면 부교재에 나온 주제만 가지고 이제 변형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 없으면 문제 풀기 쉽지 않거든요. 문항수는 적은데.
근데 이 유형 학교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고 있다. 외고, 국제고 이런 친구들은 수학적 사고력 그다지 내신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 수학적 사고력 뛰어나면 외고 시험 잘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과천외고 말씀드릴게요. 과천외고 말씀드리면 과천외고 수학시험 보통 23문제 나오거든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마더텅 모의고사 그대로 베껴서 낸 겁니다. 이따가 문제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실수 안 해야 돼요. 첫 번째. 꼭 문과 친구들, 외고, 국제고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꼭 시험장 가서 이상한 실수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수를 하는 원인이 뭐냐? 본인의 기본적인 유형이나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데 어려운 문제만 계속 학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외고생이니까. 나는 동탄국제고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특목고생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 어렵다, 시험 어렵다, 시험 어렵다. 근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시험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외고 국제고는요, 시험 대비는 쉽습니다. 부교재 확실하게 반복시키면 점수 나옵니다. 그거 많이 반복해야 돼요. 즉, 기본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과형 성향을 가진 친구들 중에는 유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선행 진도를 나갔어도.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가 적어도 센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나? 보셔야 돼요. 아니, 선행을 나갔으면, 유형을 확실하게 했으면 센 B단계에서 랜덤하게 20문제 뽑아서 시험 봤을 때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완벽한 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 중3 12월까지는 일단 공통수학 원투의 어느 정도 심화 개념서, 아까 말씀드린 실력 정석이라든가, 대신에 이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집, 뭐 고난도 기출 이런 거보다는 확실한 유형, 시너지라든가 센, 이거를 완벽하게 반복을 해서 적어도 유형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는 실력을 12월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고1 수학에서는. 그리고 선행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수 또는 확통, 요 정도까지는 좀 선행을 하는 건 추천을 드리고,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죠. 미적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미적분원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죠, 미적분원. 근데 우리 친구들 어디 갔나요? 만약에 이렇게 학교 잡으면 어디 가죠? 외고국제고 가죠. 어머님들 외고국제고에서 제일 찬밥 신세인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수학입니다. 영어학원 시간표에 치이고요. 국어학원 시간표에 치이고요. 심지어는 제2외국어에 치여요. 프랑스어 과외 때문에 밀려요. 근데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게 외고다 보니까 외국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적분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일반 선택의 미적분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배우고 있고, 이제 고3 친구인데 21년부터 다녔어요. 예비 고1 딱 요맘때죠. 예비 고1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내신이 다 끝났습니다. 내신이 다 끝났고 국영수 총합이 이제 내신 전교 2등인데 우리 친구가 동탄국제고 와가지고 수학을 딱 한 번만 3등급 받고 나머지를 다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럼 수학을 되게 잘했냐?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딱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수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틀린 건 있어도 실수한 적은 없습니다. 풀었는데 틀린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국제고 외고 친구들이 다 수학 해야 된다. 중요하죠. 수학도 중요한데 국제고 외고 내신의 고득점은 끊임없는 반복과 완벽한 유형 연습입니다. 저 친구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어려운 문제집 풀린 적 없습니다. 뭐 1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이런 거 풀린 적 없습니다. 딱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부교재 보고 제가 만들어준 변형 자료.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연습 계속 반복. 그런데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국어랑 영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국어, 영어에 공부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선행을 이 미적분 원 대신에 공통수학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학원 지금 선행 추천하거든요. 막 미적분원 하세요. 뭐 대수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죠. 일반고는 개념과 유형이 확실하게 반복이 돼서 완벽하게 되는 컨셉이에요. 약간 외고랑 비슷한데, 외고 국제고랑. 근데 중3 12월까지 이 친구들은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 공통수학 원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확실한 유형, 반복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공통수학 원, 2가 제대로 선행이 안 돼 있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중3 12월까지는 공통수학의 적어도 유형서까지는 완벽하게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수학은 돼 있는데 대수가 한 적이 없다. 수학 원이죠. 대수를 한 적이 없다. 혹은 대수를 살짝 맛만 봤다. 그런 친구들은 공통수학원 공부 꾸준히 하면서 대수 학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하반기 때 9월부터 12월까지.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인 선행, 고2 수준의 모의고사 국어 영어 3등급 이상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미적분원 뭐 이런 친구들 선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전과목 밸런스가 잘 맞기는 해야 돼요. 저희가 수학학원이라고 해서 수학만 하셔야 됩니다, 이러진 않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중학교 때 정확하게 제대로 빵꾸 없이 선행해서 고등학교 가서 고생 안 하게. 저희는 이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행하는 이유잖아요, 그게. 아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선행만 무턱대고 진도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 체크해야 돼요. 계속 체크.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나올 건데, 일단 일반고 얘기를 마무리 지어드리면 일반고는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내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평촌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평촌고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지, 고난도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가 양명여고를 간다, 그럼 양명여고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면 뭘 준비해야 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설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 진도와 고1 진도를 연습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반고를 갈 건지, 문과형 최상위 학교인 외고 국제고 이런 데를 갈 건지, 특목고, 아니면 이과형 최상위 학교라고 불리는 과학고, 영재고, 전국단위 자사고, 학군지, 고난도학교, 신성고 뭐 이런 친구들을 갈 건지, 화성고라든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선행을 나가야 제대로 설계된 선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냥 옆집 애가 대수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수하자, 쟤는 벌써 미적분 원이 끝났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하는 거 양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학교 출제 유형별 기출분석 사례고요. 학교별로 다 정리를 해놨고, 저희가 준비하는 게 요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행 과목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현행 과정이. 그럼 3학년 2학기 내신 준비해야죠. 그러면서 선행도 나가야죠. 근데 현재 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수는 원래 언제 과목이죠? 원래 언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3 친구가 고2 걸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만큼의 부분이 있죠. 중3 수학이 있고요. 공통 수학이 있고요. 근데 대수를 진도를 나가요. 그럼 대수를 열심히 하겠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뭐예요? 어머님들이 선행 나갈 때. 내신 혹시 빵꾸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다 100점 아니면 95점 잘 받아왔는데 내신 혹시 너무 소홀히 하면 빵꾸나지 않을까? 혹은 고1 수학 했는데 고1 수학 많이 까먹지 않을까? 이런 거죠. 1년 이상 초과 선행을 나가면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저희는 선행 과목, 우리 친구가 만약에 저희 학원의 대수 반에서 대수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대수만 집중적으로 하냐? 아니에요. 수업은 대수만 하겠지만 테스트 관리는 전부 누적해서 합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진도를 나가서 안 까먹을 때 중3 수학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부터 할 거고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고1 수학 다 아울러서 계속 테스트 관리를 할 겁니다. 대수를 진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미적원을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대수까지 봅니다. 그럼 이 문제의 소스는 뭘까요? 중3 수학은 기출을 중심으로 봅니다. 실제 학교 기출. 공통 수학도요. 실제 학교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행 나가는 건 지금 나가는 진도, 지금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이거를 누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 대수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짝짝짝 다 했어요. 예비 고1 됐어요. 1월 됐죠. 윈터 시작하든가 겨울방학 특강 듣죠. 근데 공통수학 레벨 테스트 이제 봐야 된다. 레벨 테스트 봤는데 50점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행의 의미가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비 고1인 고1 수학인데 당장 내신 보는 게. 근데 대수하느라고 고1 수학을 다 까먹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상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섭섭해 하시고 아이한테 그런 경우도 많이 왔는데 막 레벨 테스트 왔는데 막 공통수학 고1 수학까지 다 했어요 라고 했는데 레벨 테스트 봤더니 막 40점 50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막 아이와의 불화가 시작이 되고 넌 뭐 한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은 전부 누적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까먹고 있는지 체크해서 그 데이터 누적해서 어머님들한테도 공유하고 아이한테도 피드백이 들어가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반복 시스템 예습하는 거, 개념 서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봐가지고 현재 나가는 진도 테스트하는 거 이거에다가 플러스 중학교 친구들 선행 나가면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나간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등급으로 나올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1등급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1등급 10%입니다. 근데 전국에서 수능 상위 10%면은 겨우 인서울입니다. 상위 10%면 겨우 인서울입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약해졌죠. 근데 실수로 2등급이 나와요. 이러면 이제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선행을 정말 착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저희 시스템 뭐 예습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요거에 기반인 시스템인데 선행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유형별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자료 보시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가 주요 학교들, 요 근처 학교들 혹시 없는 학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학교 있으면 보내드릴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다 게시가 되고 블로그에도 다 게시가 될 건데, 이렇게 뭐 평촌고, 성문고, 양명고, 양명여고, 우성고 다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 2023년, 2024년 최근 2년간의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내신 유형을 저희는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부교재 강화 하는 학교가 있고, 세 번째는 문항수가 많은데 난이도는 쉽지만 시간 내에 풀기 좀 까다로운 타임 리밋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난도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교들까지 저희가 메모를 해드렸고, 올해 중간고사, 올해 1학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난이도를 좀 분류해보면 요 인근 지역에서는 신성고, 화성고, 과천외고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부흥고, 인덕원고. 특히 인덕원고가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이 시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인도공고를 저희가 이쪽으로 분류했는데 점점 올라오더니 이제 이 정도 난이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도공고 시험 어렵고요. 배경고, 동산고, 우성고, 군포고 이렇게 돼 있고, 안양외고 시험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잘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분석인데,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시험이 이 시험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수능이 바뀌어서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곧 1등급 컨과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최고 난도 문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옛날처럼 모의고사 30번 문제로 도배한다? 없습니다. 가끔 한 학교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건 점수를 주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등급 변별력을 위해서 당연히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 부교재 연계율 높은 학교 있고요. 부교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랑 부교재 간의 거리 차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것도 학교의 유형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실 좀 많이 특이한 부분인데, 계산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요새 그렇거든요. 요새 수능이 계산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 학교별 출제 유형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내신 대비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중간중간에, 그래서 정석적 출제형, 뭐 그냥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 실제 학교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문제를 15분 안에 빠르게 풀고요. 나머지 변별력 문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형 분석, 요게 개인별 데이터를 저희가 다 누적을 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 푸는 모든 문제들의 결과가 이 데이터 안에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적 테스트 있죠? 선행 누적 테스트. 당연히 여기에 다 누적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대수 나가요? 근데 공통수학 1, 2 해야죠. 테스트 봐야죠. 그러면 다 누적이 돼서 관리가 될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교재 강화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외고와 관련된 친구들이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요 친구가 마더텅에 있는 문제고요. 요게 올해 과천 외고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똑같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부교재를 정말 열심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학교별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중간 때. 그래서 마더텅 217번 변형,
212번 변형. 요게 뭐냐면 학교에서 요 문제 낼 거야 라고 찍어줬거든요. 그거를 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제가 자 이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과천외고 친구들한테 나갔던 자료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형 같은 경우에는 신성고라든가 화성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뭐 동산고라든가 아니면 부흥고 최상위권 이런 친구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신 대비라 함은 뭐 어떤 유형을 익히거나 출제 예상 주제를 익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출제 예상이 불가합니다. 고난도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됩니다. 대신에 수학적인 사고력과 추론력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 비중 차지하는 기본 문제는 양을 좀 늘려서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고난도 문항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깊은 고민을 하고 갈 수 있게 시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화성고 시험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푼 거고요. 이게 풀이가 없어요. 이 문제가 풀이가 없는데 진짜 시중 어디 문제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근데 잘 내셨는데 이게 올해 화성고 15번으로 나왔던 문제고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저 문제가 이 문제 있죠? 이 문제가요. 2014년 실력 정석에 있습니다. 2014년 실력 정석 절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사고력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이제 기출문제들, 특히 고난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저희가 기출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뭐 신성고라고 해서 신성고 기출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신성고를 다닌다 그러면은 뭐 인근 지역의 특목고 기출,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기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내신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내신 특유의 스타일을 좀 익힐 수 있게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니까 학교 하나씩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9월 달에 나가는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약간의 그 7월 달에 설명해 드렸던 거랑 약간의 수정 사항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게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일단은 개강은 9월 2일에 월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과정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은 총 4개가 개설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고 국제고 전문반, 그 다음에 스카이 메디컬 진학반, 그 다음에 공통수학 실력 완성반, 공통수학 개념 완성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가 좀 변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7월 달에 계획했을 때는 여기를 미적분원, 미적분2로 해놨는데 대수 미적분원으로 선행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 심화 나가고 대수 미적분원을 선행하는 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전문반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고1, 고2 과정 선행 나가는 반도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반 같은 경우는 이과 최상위 학교를 진학할 예정인 혹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반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는 아까 말씀드린 심화 과정을 나갈 건데 교재는 실력 정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랑 미적분원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시중 문제집이 많이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기존의 교재로 하자니 조금은 그래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대수 미적분원을 4개월 동안 꼼꼼하게 선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수 선행 나간다고 해서 앞에 거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적해서 계속 관리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고1 과정까지 누적 관리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고, 국제고 진학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반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과 유형 확실하게 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 과정은 대수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수를 나가면서 이제 수업 교재는 마풀 교과서 교재랑 그 다음에 대수는 저희 자체 교재
요걸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목표 학교별 부교재를 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관리를 해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교재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내년 부교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과천외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과천외고 부교재인 마더텅을 추가적으로 조금 별도로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안양외고를 가고 싶다. 그럼 안양외고 부교재가 마플 시너지이기 때문에 그 마플 시너지를 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반, 실력 완성반은 고1 과정을 정말 자세하고 정말 꼼꼼하게 4개월에 걸쳐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1 수학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고1 수학 개념 완성이나 실력 완성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를 확실하게 4개월 동안 정리해서 선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넘어갈 때는 뭐 윈터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수학 전문 커리큘럼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내신 준비해야 돼요. 예비 고1 되면 선행 나가는 것보다 내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12월 말까지 이렇게 4개월에 걸쳐서 마무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차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고등부 전문 학원이고요.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14년 동안 학원 강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거 중학교 때 열심히 수업했는데 정작 고1 때 빛을 못 볼 때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절대로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선행을 안 한 친구보다 더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비 중3, 예비 고1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수학을 정말 정확하고 꼼꼼하게 지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